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항공통제기라고 우리 피스아이 아시죠? 예, 그거를 이제 추가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가 국내 개발로 하기로 결정됐다. 이런 게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오늘 이제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 말에 내년도 예산 결정할 때 국방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우리가 더 이상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비행기에 개량을 하지 않고 추가 대수를 더 늘려서 도입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삭감하고 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1년 정도 가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에서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그게 개량을 안 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피스아이가 아니구나. 피스아이가 아니면 그 외에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그 다음 순위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그 사브의 글로벌 아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군 내부에서는 그 보도에 따르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아예 국산화를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게 이제 1월 19일 날 SBS의 단독 보도라는 형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산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이 피스아이를 이제 하늘의 지휘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보면 현재 이제 군의 불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보면은 고장이 잦다 이런 게 있고, 탐지 거리가 짧다. 예. 그리고 가격이 높다. 이러면 새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존에 저기 이제 위에 비행기의 등에 달려있는 저 A사 레이더는 노드로 그루만에서 만든 그런 레이더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독자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래서 지금 글로벌 아이처럼 우리가 국산을 하게 되면은 그 기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기체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도입한다. 그거는 이제 사브나 이번에도 이제 IAI, 그러니까 이스라엘 IAI도 같은 경우죠. 외국에서 도입한 기체에다가 개조를 해서 레이더를 부착하는 형식인데, 그래서 그와 같이 기체는 해외 도입을 한다. 레이더는 국내 개발한다. 레이더가 몇 개 들어가죠. 레이더를 국내 개발하고 통합도 우리가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사브와 이스라엘의 IAI 같은 경우는 ROC, 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미달됐다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잉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보잉에 대한 언급이 좀 독특합니다. 신용 등급이 너무 하락해서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찰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군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우리가 개발하면은 보잉 가격이 2분의 1이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기사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며, 또 혹시 추가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제 눈에는 보잉의 신용 등급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어요.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S&P 아시죠? 뭐 무디스하고 S&P 해가지고 양대 뭐 신용 평가 기관이고, 여기서 이제 보잉의 신용 등급을 작년 초인가요? 20년 말인가요? 하여튼 1, 2년 전에 BBB-로 한 단계 하향을 했어요. 자, BBB- 같은 경우는 S&P의 경우에서는 투자를 추천하는 여러 가지 레벨 중에서 맨 밑에 단입니다. 여기서 한 칸만 더 내려가면은 그 다음은 투자 위험으로 내려가는 등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등급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해외 입찰이니까 입찰 중에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고 물건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와중에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회사 같으면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빚을 갚지 못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외 입찰 요건에 신용 등급은 반드시 있기는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본 거는 처음입니다. BBB-로 됐다는 거. 세계 굴지의 지금 방산업체죠. 보잉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도 참 격세지감이고요. 또 하나는 무디스나 S&P 같은 회사들은, 그 신용 등급 회사들은 상당히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입김이 많이 작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용 등급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본인들의 미국의 주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안전하게 접근하겠죠, 보수적으로. 자, 그런 상황에서도 보잉을 지금 BBB 마이너스를 줬다,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은 정커본드 투자에 적절하지 않은 단계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아마 S&P가 할 수 있는 최저치로 한 게 아닌가. 같은 미국 회사임을 감안하고 예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를 보면은, 그래서 보잉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기 경복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고 또 구입하기로 예정이 이미 결정된 것도 있고, 또 기존은 꼭 선택하게 돼 있기도 한 부분들이 있죠. 자, 이 피스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도입을 국내에 개발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이제 미리 공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적기들의 상황을 파악해서 공중에서 지휘하는 겁니다. 파악하고 지휘하는 거죠. 그래서 피스아이고, 저거는 그래서 공중의 적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이더가 하늘 쪽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우리가 지금 도입을 검토 중인 지상용이 있죠. 저는 레이더가 밑에 달려 있죠. 그죠? 그럼 맨 마지막에 P8, 이거는 이제 도입하기로 돼서 곧 비행기가 들어올 겁니다. 결정이 됐고 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상이나 내지는 물속의 잠수함을 찾는 그런 비행기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현재는 크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피스아이를 제일 먼저 샀죠. 4대를 샀는데 그걸 국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피스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2009년에 보잉이 개발한 비행기고, 보잉 737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운용국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호주 6대, 터키 4대, 영국은 5대 하기로 했다가 3대. 우리가 4대 가지고 있고, 카타르는 도입 계약 후에 취소했어요. 그리고 가장 주 고객인 미국이 이걸 도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전 버전을 그냥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팔리지 못한 그런 기체이기도 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E3 기종을 32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종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기종으로 바로 뛰어넘어갈 기세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이거를 국내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자, 그 점을 살펴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작년 이제 12월 말에 카이가 8천억 규모의 백두체계 정찰기 2차 개발 사업 계약을 가져갔어요. 이게 이제 4대를 구축하는 건데 2026년까지. 이 백두체계라는 거는 감청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감청을 하고 또 디지털 신호를 또 감청하는 겁니다. 즉 통신만 감청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뭐 미사일 버튼을 누른다든지 그것도 미리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신호들을 우리가 따는 거기가 어떤 신호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획득하는 그런 정찰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기술이 많이 적용돼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성능에도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몇 대 가지고 있는데 4대를 더 확보하기로 한 거죠. 이것도 보면은 이 비행기는 프랑스 다소의 팔콘 2000이라는 그런 비행기를 들여와서 우리가 개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술을 확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행기를 개조하는 경험도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할 앞으로 할 프로젝트지만 기존의 백도 체계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역량이 있다는 것이죠. 감청 장비 개발하고 또 카이에스는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외에 이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항공 통제기라는 게 두 가지 기본적인 게 있죠.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차라는 부분이 해결이 된 거죠.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한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또 우리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백두 체계에서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기차라는 부분은 큰 무리가 없는 것이죠. 해외에서 도입만 하면 되는 것이고, 도입에도 문제는 없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레이더 자체를 개발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통합을 하는 문제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 센서들이죠. 레이더도 하나의 센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센서들을 취합해서 어떤 일목요연한 정보로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또 같이 공유하는 그 능력, 그게 통합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거에 우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엄청난 경험을 축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국내에서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자, 아까 말씀드린 백두 체계, 거기가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가 가졌던 가장 첫 경험이고 가장 많이 했던 경험인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KF-21용 A사 레이더를 이제 개발했고, A사 레이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편하게 생각합니다. 선진국 수준 최소한 동등 이상의 레이더를 개발해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미 수상함 그리고 잠수함의 전투 체계를 우리가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상함의 전투 체계를 볼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붙어 있죠. 거기도 A사 레이더가 붙어 있고 물속에 소나도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탐지 수단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탐지 수단으로부터 오는 정보들이 다 모여서 하늘, 그리고 수면, 그리고 수중의 정보들이 모여져서 실시간으로 통합이 돼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투 체계를 개발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항공통제기를 개발한다는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알아보기 쉽게 빨리 정리해서 또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합동 교전 체계를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저기 이런 거죠. 하늘에서 탐지한 정보를 육상이랑 공유하고 또 함상이랑 공유하고 또 함상에서 발견한 정보를 또 육상 기지랑 공유하고 그리고 배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항공기의 조준으로 목표에 명중시키고 이런 게 뭐 합동 교전 체계죠.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적인 부분이고 우리도 여기를 개발하려고 해서 노력하고 있죠. 왜냐하면 군 전체를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니까.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체계를 가지고도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가 데미지를 입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모자이크 전투 체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모자이크 전투 체계라고 부르더라고요. 고가의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들이 각각의 기능을 서로 중복해서 나눠 가짐으로 해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쉽게 회복이 되는 것. 뭐 A사 레이더하고 마찬가지죠. A사 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이 P사 레이더에 비해서 그거잖아요. P사 레이더는 하나가 고장이 나면 전체가 다운인데 A사 레이더는 그 중에 레이더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몇천 개 중에 한 개만 고장나는 거고 성능도 몇천 분의 1만큼만 줄어드는 것이죠. 그걸 전장 전체로 확대하는 거죠. 전장 전체의 탐지 체계, 하늘, 뭐 인공위성, 뭐 수상함, 그리고 또 잠수함. 예. 그 하나하나가 데미지를 입더라도 전체 전력의 피해는 딱 고막 피해만큼만 입을 수 있게, 전체 전력에는 큰 흔들림이 없게. 이게 이제 그런 걸 확대한 것이 합동 교전 체제 또 모자이크 전장이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거의 소프트웨어가 많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하드웨어 부분에도 보면은 KF-21 레이더만 우리가 이제 A사 레이더를 개발한 게 아니에요. 지금 LSM 레이더 훨씬 대형이죠. 멀리까지 보는 거. 예, 그거 레이더 거의 준비가 다 됐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그 한국형 호위함 배치 3 그리고 KDDX 레이더도 통합 마스터. 예. 전 세계에서 그걸 이룬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X밴드와 S밴드 레이더, UHF 등등 모든 센서들이 하나로 스텔스한 형태로 마스터에 구축하는 거. 그 기술을 우리가 지금 이제 구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찰 위성을 우리가 준비하고 국산화시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센서와 그거의 통합 능력. 예. 그리고 뭐 육군에서도 대포병 레이더가 이미 A사 레이더로 되고 있죠. 국지방공 레이더 등등. 예. A사 레이더는 더 이상 우리한테는 어떤 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언급드리자면 KF-21 같은 레이더도 보면은 KF-21 운용이 하나의 레이더를 가지고 공중전도 가능하고 육상의 목표를 찾을 수도 있고 해상의 목표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A사 레이더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고 그걸 우리가 해내고 있는 것이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만약 크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처럼 항공통제기의 통합을 우리가 국산화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리지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즉 다른 부분에서 지금 A사 여러 가지 A사 레이더를 포함해서 다른 센서들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하나의 전투 체계로 통합해내고 우리가 쉬운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것에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번 이제 국산화 결정은. 네. 자, 이거 볼게요. 이게 이제 사브의 글로벌 아이죠. 여기에 어떤 기본적인 센서가 들어가는지 위에 이어리 레이더라고 이 레이더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공중을 탐색하는 A사 레이더입니다. 저걸 우리가 국산화 시킨다는 저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 앞쪽에는 EOIR은 지금 우리도 뭐 무인기나 다른 여러 가지 용도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공위성용도 있기 때문에 저거는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다음 배에 붙어 있는 게 시스프레이 레이더라고 해상 탐지 레이더예요. 이거는 이제 현재는 이트레이스거든요. 시스프레이 레이더라고. 이거 A사 레이더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국산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예.
이걸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상 초계기를 개발한다거나 해상 작전 헬기를 개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레이더가 해상 탐지 레이더거든요. 그리고 이 레이더는 육상을 탐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가상 적국과의 바다 간의 거리가 가까운 나라에서는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지하고 해상을 왔다 갔다 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거는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우리가 항공 통제기를 국산화한다면 지금 이제 지상 통제기죠. 지상의 표적 지식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두 팀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여드리는 것처럼 노드롭 팀이 있고 레이시온이 있고요. 노드롭 팀에는 LIG가 붙어 있고 레이시온에는 대한항공이 포함되어 있어요. 같은 거예요. 외국에서 뭐 걸프스트림, 봉바르디에 이런 비행기를 사와서 센서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상용이기 때문에 센서가 배 쪽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길쭉하게. 그래서 이거 이제 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항공 통제기를 국산화 시킨다면은 이것도 국산화가 될 국산화를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건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생각의 확장이라고 봐져요. 네. 즉 최소한 우리는 지금 여기 언급된 회사들보다 더 나은 A사 레이더를 만들 수 있다. 네. 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 통합의 기술인데 통합의 노하우를 항공 통제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면 그 다음 해상 초계기나 이런 지상 표적 지적기 같은 거는 통합의 문제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센스 통합을 조금 더 다른 부분 영역으로 확장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으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소해 헬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마린원을 기반으로 소해 헬기를 2030년대 아마 초반까지 우리가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소해 헬기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이시는 게 이게 센서거든요. 기뢰를 찾는 소해 헬기는 기뢰를 찾고 제거하는 그런 헬기잖아요. 그래서 같습니다. 센서가 있고, 예, 그걸 기체에 통합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을 다른 우리 자산들과 공유하는 거 같죠, 컨셉이. 예. 자,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용이하게 쉽게 소해 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항공통제기를 국산하면서 기본 기술이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이게 이제 잘 이루어져서 소해 헬기 쪽에도 국산화가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은 현재는 지금 해상 작전 헬기 수요는 사실 해상 작전 헬기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구축하면은 이제 2대씩도 실리고 또 호위함에도 무조건 1대씩은 실리는 배이기 때문에 헬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블랙호크 기반의 해상 작전 헬기를 지금 9대인가 뭐 추가로 도입하기로 돼 있죠. 그렇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마지막 수입품이 될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예. 2030년대 초에 소해 헬기를 우리가 무난히 개발한다 하면은 그 다음 해상 작전 헬기를 도입할 때는 국내용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때 되면 아마 마린온 베이스가 아니고 아마 차세대 기동 헬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해상 작전 헬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뭐 센서들 지금 다 개발 중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이태리에 시스프레이라고 해상 탐지 레이더 글로벌 아이에 장착되게 돼 있는 그 레이더도 우리가 개발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해상 작전 헬기에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 해상 초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그래서 이번에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잘 진행이 된다면은 향후 다른 사업들이 훨씬 무난하고 순항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자, 지금은 우리가 센서, 즉 레이더 부분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거, 기체 통합하고 내용을 또 전파하는 거, 공유하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우리 기체에 대한 아쉬움이 이상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해상 초계기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공중 통제기나 지상 표적 지시기하고 좀 다르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왜냐하면 저공 비행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체적인 특성이 어떻게 보면 수송기랑 더 맞아요. 예. 그래서 카이에서 지금 중형 수송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건을 통해서 이번 항공통제기 국산화를 통해서 센스를 개발하죠. 통합에 대한 노하우 획득하게 되죠. 그럼 기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는 기체.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제 초계기를 들여오기로 돼 있는데 그 초계기가 끝나면 더 이상의 수입은 없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가능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수송기, 중형 수송기가 나오면 거기다 탑재하면 되거든요.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A사 레이더가 등장하면서 레이더의 크기가 줄어들고 무게도 줄어들고 또 필요한 전력의 양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반드시 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기체들은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 기반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무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전력 소모 양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는 해상 초계기는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공중 통제기하고 지상 표적 지시기 같은 경우는 한 기체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어요. 즉 등에도 레이더를 달고 배에도 레이더를 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제안들이 예전에 우리 쪽하고 보잉하고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예. 이번 글로벌 아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공중도 보죠, 수상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청 장치도 이미 달려 있었어요. 거기에.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일단의 일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다가 전국에 우리 기체를 가지게 되면은 최소한 공중과 육상 정도는 통합될 수 있지 않을까, 한 기체로. 예. 이제 그런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또 이번 그 SBS 보도를 봤을 때 국산화에 있어서 보잉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그걸 지적했단 말이에요. 신용 등급이라는 게. 그 신용 등급이라는 게 지금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 신용 등급이 BBB 마이너스로 된 지로 그게 1년, 2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자, 그 말은 그때보다 사정이 나빠졌으면 나빠졌었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이라면 만약 BBB 마이너스가 우리가 해외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자격 요건의 미달이라면 신용 등급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보잉하고 우리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다른 큰 프로젝트에서도 보잉이 낙마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게 예전에 제가 했던 동영상의 제목인데요. F-15K 성능계량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들이 물론 깎일 걸 알고 지만큼 불렀기는 했겠지만 4, 5조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저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공중통제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그 신용 등급 문제를 여기 적용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파치 헬기 도입하는 부분은 이제 이미 뭐 끝이 났죠, 저거는. 지난번에 이제 동영상 다룬 바가 있고, 나머지 여기서 보여드리는 1번과 2번도 같은 이유를 적용하면 보잉이 관여하기는 좀 어렵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군 당국이 모른 채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절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점이 또 보잉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그리고 보잉의 또 미래 기업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은 항공통제기를 국산화하기로 했다는 SBS 보도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